헤지펀드들이 최근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채 선물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 위기를 겨냥한 베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헤지펀드 업계가 선물 매도 시에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할 때 자금 시장에 충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란은행과 스위스 소재 금융안정위원회도 헤지펀드의 숨은 레버리지가 위험수위라고 지적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시장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 정부의 심각한 부채와 통화정책, 재정정책 사이의 괴리입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미국 정부는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채권은 일종의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입니다. 채권에는 이미 발행 때부터 정해진 만기 때 받을 이자인 표면 금리가 있고, 이런 채권을 만기 전에 사고 팔게 되면서 수급에 따라 채권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미 발행된 채권은 표면 금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표면 이자는 여전히 같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하락은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금리 인상 시에 채권 표면 금리도 오른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상승하며 채권 금리는 오른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니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헤지펀드가 미국 부채 위기에 대규모 베팅을 걸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빠르게 볼게요. 우선 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 즉 고금리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는 피봇이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돈을 엄청 쓰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둘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이 불일치를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부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전년 대비 무려 2배로 역대급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상황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죠.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게다가 FOMC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7월부터 시작한 자발적 감사, 즉 원유 감소 생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고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치가 높아지기에 유가가 보통 올라갑니다. 게다가 중국의 8월 실물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타이트한 수급 전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감산으로 공급도 중국의 수요도 클 테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보통 인플레이션도 심해집니다. 석유는 에너지로도 쓰이고 원자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원래는 산유국이 감산 시에 미국은 보유한 원유를 풀면서 방어를 합니다. 전략 비축유 SPR을 방출해서 석유를 공급해 가격을 방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이 통계를 보시면 그 재고마저도 줄어서 방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 정책 전환, 피봇은 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재정 적자가 2배가 됐습니다. 내년 11월에 다가오는 대선을 염두에 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보입니다. 보통 연준, 즉 중앙은행의 정책인 통화정책과 정부의 정책인 재정정책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제각각 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빚 자체도 늘어가는데 빚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도 더 올라갑니다. 연준의 고금리 기조도 있지만 재정 적자, 즉 채권의 과다 공급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자 부담까지 더 커집니다. 게다가 원래 인플레이션으로 진 빚의 실질 가치를 녹일 수가 있었는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정부의 재정 적자에다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요. 2023년 회계연도는 곧 다가오는 9월 30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니 모든 정부 부처가 문을 닫는 셧다운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정부의 재정 적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차트인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보였고 2022년에는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규모로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의회 예상국인 CBO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는 2조 달러 정도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가 심각한 가운데 더 암울한 것은 전체 국채 물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7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차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패닉할 필요가 없다. 지출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세수가 줄어들면서 심각해 보이는 것이고 사실상 2023년의 세수는 장기적 평균 수준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패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가 되려면 양적 완화로 비정상적이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 2018년 등과 재정 적자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이 세수가 급증해서 재정 적자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2023년은 괜찮은 게 되는데 그냥 올해 재정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재정 적자가 높은 수준인데 2023년의 세수가 장기적인 평균 수준이라면 오히려 2023년의 재정 지출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반증만 될 뿐입니다. 이런 미국의 재정 악화를 보고 헤지펀드들이 미국 부채 위기를 겨냥해서 국채 선물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은 지금 이런데요. 확실한 것은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시한인 9월 30일이 가까워지면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진짜 악화되면 미국 부채는 감당 불가능할 정도가 되겠죠. 쌓이고 있는 부채를 겨우겨우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우선 곧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어떻게 될지 살펴보긴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삐걱거리는 게 보이면서 불안해지네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면서 변동성에 유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금리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 같긴 하지만 헤지펀드들이 국채 선물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마냥 좋은 선택지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너무 심각하길래 급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원래 객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견 피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건 리서치하는 내내 열불나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협력도 안 된다는 점, 그리고 5월에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부채 한도 협상도 겨우 합의했고 게다가 피츠한테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당했으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도 정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